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오늘은 을사년, 내년도 을사년에 대해서 한번 주역적으로 명리학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을 오행수의 비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풍화가인이 됩니다. 풍화가인이 되고요, 이효동이 나옵니다. 풍화가인 이효동. 이때 손풍이 되는 거죠. 손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이화계가 됩니다. 그래서 풍화가인계, 즉 집안의 가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계가 되겠지. 그리고 이효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무유수, 이루는 바가 없으니 재중계, 집안에 머무르며 먹이고 길러라. 정길 발음으로 하면 길하다. 즉 내년에는 주요 계효사에서는 이루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힘들다는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 직장 다니면서 월급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곡소리 나고 있거든요. 거의 폐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잖아. 그죠? 잘 되고 있대잖아, 뭐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자 생존, 스스로 생존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집안을 간수하고 회사를 간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논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무유수, 이루는 바가 없대요. 그래서 집안에 머무르면서 먹이고 길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외치보다는 내치, 외부의 일보다는 내실 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봅시다. 자, 풍화가인, 을사가 상징하는 풍화가인은 하계의 이화계는 불덩이를 의미해요. 불덩이, 즉 다른 말로 하면 장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풍으로 상징되는 이 손괴는 불길입니다. 불길, 즉 불덩이에 불이 붙어서 불이 활활 타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 이것을 가도, 즉 가정의 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계를 보게 되면 세 개의 효 중에 음묘가 가운데 있죠. 음묘가 가운데 있다. 즉 이 음묘가 지금 아래와 위에 양효의 중심에서 지금 중을 잡고 있죠. 중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2호가 제대로 바르게 돼야 이 불길이 정상적으로 타는 거야. 이 가운데 이 음효가 만일 바르지 않다면 장작불이 너무 쉽게 확 타서 사그러지거나, 아니면 아예 젖은 장작이 돼가지고 불길이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죽을 거다. 그래서 이 2호가 하계에서는 2호의 어떤 대응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중계, 즉 이 가운데 2호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거다. 이 가운데 2호가 중정하지 않으면, 즉 중용을 지키고 중도를 지키고 발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 불덩이는 제대로 불길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화기가 강해서 금방 장작은 타버리고 사라질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화는 한여름이잖아, 그죠? 꽃이 막 활짝 피는 여름이거든. 근데 이 화기가 지나치게 강하면 꽃이 너무 무성하게 피다가, 그죠? 너무 무성해져서 결과적으로는 열매 맺는 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낙화되고 말 거다. 또 화기가 너무 약하면 꽃이 제대로 아예 처음부터 피지도 못할 거다. 장작에 물기가 있으면, 그죠? 이 불길이 제대로 붙지도 못하고 또 꺼지는 거와 똑같은 얘기고, 너무 지나치게 마른 장작이 놓여지면 이 금방 불길이 확 올랐다가 그냥 재로 남아버릴 거다. 즉 꽃이 폈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기가 제대로 시적절하게, 그죠? 화기가 시적절해야 된다. 적절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거다.
자, 이 하의 지장간은 무경병입니다. 즉 금기의 생지가 되죠. 생지. 무경병. 이때 이 경이 일종의 그 씨앗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 경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꽃으로 펴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 근데 이 화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너무 강하면 그 줄기만 무성해지다가 그죠? 꽃으로 피기도 전에 꽃은 떨어져 버릴 거고, 이 젖은 물기가 있으면 결국 이 경금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기운이 없어서 그냥 그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사년 즉 풍화 가인에서는 하계 2효의 중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장간에 보게 되면 이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 화기죠. 이 화기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그죠? 이 경금은 땅을 뚫고 올라가서 꽃으로 피우다가 그죠? 너무 무성해서 그죠? 열매로 가지도 못할 거고, 이 화기가 지나치게 약하면 이 경금은 줄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힘에 지쳐서 멈춰버리고 말 거야. 그래서 이 화기가 적절해야 돼. 그래서 각자의 그 일간별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일간별로 내년 을사년 그 풍화 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자 자기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목의 일간으로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굉장히 그 기운이 굉장히 많이 기운이 날 거야. 기운이 훨훨 날 거다. 왜냐하면 간목인데 지금 을 들어와주고 있죠. 을목, 비겁이 들어와서 자기 기운을 더 강화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화는 목생화로해서 그저 자신의 기운을 마음 놓고 설계할 거다. 자, 사화는 목생화는 결국 식신이 되죠. 식신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간목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식신적 기운이 왕성할 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데 경금 무경병에서 무토는 뭐가 됩니까? 목극토해가지고 편제가 되죠. 그리고 경금은 금극목해서 편관이 됩니다. 자, 편제와 편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편제는 그냥 일반적 명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투기성, 모험이잖아. 그죠? 편관은 뭡니까? 정관보다는 편관은 좀 거칠죠. 자기가 어떤 틀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신 활동이 지나치게 이제 기운이 들어오니까 지나치게 활동을 해. 그러면 욕심이 생깁니다. 편제의 특이성과 편관의 어떤 확장성, 이것이 결부돼 가지고 모험을 하게 될 확률이 크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의 입장에서는 이 식신의 활동이 적절해야, 그죠? 즉 식신이라는 것은 저거 병화잖아. 병화, 화기. 이 화를 품은 식신, 그죠? 화를 품은 이 식신이 적절해야. 즉 아주 마른 나무 장작도 아니고요, 젖은 장작도 아니고 적절해야 이 편제와 편관의 기운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욕심이 생겨서 그죠? 편제라는 어떤 투기성의 욕심, 편관이라고 하는 자기 어떤 직장에서의 승진이라든가 사업적인 영역의 확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내다가 무유수 이루는 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운이 강해서 뭔가 될 것 같을 때 오히려 재중괴, 그죠? 이 중을 생각해라. 내실을 일단 기하자.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나서 외적인 어떤 확장성을 생각해보자. 이것이 주역의 괴효사가 주는 경계사입니다. 단순히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경계사라든가 그거 없이 그냥 운명적으로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명리는 문자로 이루어진 거고 이 주역의 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됐을 때 명리학적 분석의 어떤 효사적인 어떤 경계사들, 이런 거 결부시키면 우리는 이 역학에서 어떤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일간들도 마찬가지죠. 갑을병정 무기경시 다른 일간들도 풍화 가인 이효동, 즉 무유수 재중계 정길이라고 하는 이 계효사와 결부시켜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중도의 중용을 지키고 그죠? 외쪽보다는 내실 기하는 쪽으로 내년에 어떤 그 자신들의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은 그죠? 뭐 대통령까지 논할 건 없지만 국가적으로 대통령은 외치보다는 내치에 치중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외적인 확장보다는 내실 기하는 쪽.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도 어떤 그 외부적인 활동보다는 내면적인 가정에 충실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내년에는 길하다.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 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일간들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